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마영입니다. 잭슨홀 이벤트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도 형성이 됐는데요. 뚜렷한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서 지수의 탄력 강도는 아쉬웠지만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활발했습니다. 오픈 AI의 기업용 챗 GPT 공개 소식에 AI 챗봇 관련주의 탄력도 아주 강했죠. 네, 맞습니다. 마음 AI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셀바스 AI, 브리지텍, 코난 테크놀로지 등 AI 챗봇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 강세가 활발하게 진행된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과잉 재고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완화 추세에 들어서면서 반도체 수출이 올해 10월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AI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등이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삼성전자 독일 모터쇼 출격입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 4대 모터쇼에 처음으로 참가를 해서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를 소개를 하고 완성차 업체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미세화 바람이 불어오면서 파운드리 고객 확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테슬라 5세대 자율주행 칩 수주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사인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가 동반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넥스트칩, 코아시아 등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처럼 빨간불 켜내면서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국내 연구진 새 양자 상태 발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의 활용이 가능한 새 양자 상태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양자 컴퓨터에도 뚫리지 않는 차세대 양자암호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가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면서 들썩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 장 초반 일제히 급등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오후 들어 탄력이 약화되긴 했지만 드림 시큐리티와 ALT 등은 빨간불을 지킨 가운데 KCS 등은 하락 반전하면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앞서 돌풍을 일으켰던 테마주들의 변동성을 기억하시면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차량용 반도체와 양자암호 이슈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엑스게이트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삼성전자 독일 모터쇼 첫 출격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고성능 반도체 수요처로 급부상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 4대 모터쇼에 처음으로 참가를 해서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를 소개를 하고 또 완성차 업체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 테슬라 5세대 자율주행 칩 수주도
삼성전자가 지금 좀 유력하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고객 확보에 탄력이 다시 좀 붙을 수 있을지 홍의진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TSMC가 한 60% 정도니까 지금 점유율이 좀 확대됐죠.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고객사를 새롭게 지금 가져와가지고 삼성전자가 이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을까는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요즘에 HBM이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처럼 결국 어떤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거기서 수요처가 만들어지고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HBM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지 못하면 엔비디아 GPU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 쪽에 반도체가 굉장히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5세대 칩을 지금 누군가 가져갈 수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는 현재 지금 FSD 칩을 만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죠. 10나노의 어떤 제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만들었으니까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도 결국 새로운 어떤 신성장 산업의 수요처가 새로 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기대감을 조금 가져봐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존의 TSMC의 점유율을 무조건 많이 뺏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보다도 새롭게 생겨나는 이런 신사업의 틈새 시장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본다면은 기대감 요인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뷰를 지금 전해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규모의 수주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게 바로 또 낙수 효과잖아요. 소부장 업체로 기대될 수 있는 낙수 효과는 어느 정도나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이미 뭐 최근 AI 반도체 관련으로 반도체 시장의 온기가 좀 불어올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좋아진다, 연말부터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국내 반도체 시장의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예전부터 이제 쇼티지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입찰이나 이런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뭐 더욱더 모멘텀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분양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테스트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디램 위주의 어떤 반도체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까지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QA 증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 주식들 중에 뭐 테크윙이라든지 테스나 같은 종목들, 테스트 종목하는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번외로 차량용 반도체 프레임 제작 업체인 해성DS도 최근 흐름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 위주로 좀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업계 신성장 동력으로 짚어주신 차량용 반도체에서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를 매도의 기술에 올리고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종목의 사인을 보니까 다 고 사인이 들어왔어요. 가온칩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월 중순 이후에 반등에 좀 나서는 듯하다가 탄력은 다소 약화되는 분위기지만 오늘 8%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홍의진 파트너께 한번 여쭤볼까요? 가온칩스 구할 수 있는 이유? 자, 일단은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DSP가 디자인 하우스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죠. 네. 이제 이런 측면인 만큼 결국에는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이 언제 명확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해야 될 일 자체는 기대감 요인들이 충분히 저는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성장과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투자가 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어떤 기대감들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께서도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가온칩스가 이제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팹리스의 무려 87%에 달하는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권 우위에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가온칩스의 뭐 고객사라던가 수주도 자연스럽게 확대가 된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일단은 가온칩스 2022년 작년 매출 비중을 좀 보시게 되면 차량용이 19%, AI용이 1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AI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가속화 그리고 뭐 인공지능 시장 이 두 가지 모두가 좀 확대되고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뭐 차량용이 22%, AI가 16%까지 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14나노 미만 공정부터
애플 물량을 좀 대만에 좀 뺏기기 시작하면서 네.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퀄컴 주요 팹리스 업체들이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그래서 자체 모바일 비중이 70% 이상일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요. 다만 최근에 이제 AI 이 시장이 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3나노, 4나노 공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 부분을 활발하게 좀 영업을 전개를 하면서 퀄컴 물량도 좀 받을 수 있다. 엔비디아의 물량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시장의 어떤 나중에 성장성이 좀 더 좀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비모바일 매출 비중이 가온칩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 향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가온칩스의 어떤 매출 성장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해외 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첫 해외 법인을 열었고요. 올해 초 일본에서 미국과 유럽까지 고객사를 다변화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가온칩스의 경쟁력과 또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좀 좋은 소식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칩 동맹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대만,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지금 반도체 동맹을 맺었던 어떤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법인 설립이라든지 확대, 그러니까 매출 확대 기대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가온칩스의 기술력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지금 DSP 업체다라는 거고요. 또 ARM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네. 기업인 것 같은데 ARM의 어떤 디자인 하우스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설계라든지 어떤 이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위에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실적 자체가 2018년도 이후에 영업이익이 흑자인 경우가 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DSP 관련주 중에서는 흑자 기업이 지금 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적자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후에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2020년도에 170억 정도 매출액을 좀 보였던 실적이 2020년도에 43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70억에서 430억까지 점프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시장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특히나 시장이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매출 성장세가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실적, 그게 결국 어떤 경쟁력을 좀 입증해준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ARM 쪽의 어떤 디자인 하우스까지도 좀 같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의 성장이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실적이라던가 이 부분들이 다 좋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온칩스가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뭐 주가의 상승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13,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43,000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그 고점에 담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냥 갖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면 팔아야 할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격적인 전략을 홍희진 파트너께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실 때요. 지수가 올라간다면은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반도체 업종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반도체 업종에 갈 때 어떤 것들이 탄력적일 것이냐를 봤을 때는 가온칩스가 다녀고 저는 이제 탄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종가가 지금 8% 올랐던 것도 좀 전에 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지금 오늘 오후장에 긍정적으로 지금 막판에 좀 땡기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탄력적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RM 쪽에 어떤 상장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요. 동사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조금 ARM에 대한 어떤 상장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기대감 요인들이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진폭이 너무 좀 큰 종목이죠. 그러니까 갈 때는 잘 가지만 빠질 때는 급락하면서 이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전략들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준점을 좀 정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하단보다 좀 더 낮은 자리, 그러니까 35,000원에 대한 어떤 지지점을 좀 잘 보여준다고 하면 네. 1차적으로는 45,000원, 그 다음에는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2차적으로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굉장히 좀 탄력적인 종목,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또 3시 들어서면서 이제 3시 가까워지면서 또 탄력성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좀 긍정적인 뷰를 좀 주셨고 AD
테크놀로지로 넘어가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율주행 칩 설계 강점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요. AD 테크놀로지도 두 분 모두 고신호를 지금 주셨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1.9%대로 이제 약간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어떤 부분에서 고사인 주셨을까요? 일단은 과거에는 TSMC의 어떤 이 VCA에 포함이 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시현을 했었었는데 다만 이제 국내 사업에 좀 국한돼 있다는 한계점이 좀 있었고 이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TSMC가 좀 이 결별을 하고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매출이 좀 본격화되는 부분들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어떤 매출 성장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영업 기반이 국내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 이제는 해외로 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부터 삼성전자로부터의 어떤 개발 매출이 본격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고지 바로 이렇게 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하신다고 하면 뭐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잠깐 올라온 수준이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판단하셔도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홍희진 파트너께서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들이 대부분 지금 적자를 형성하고 있다. 가온칩스 외에는 대부분 적자라고 하셨는데 코아시와 알파홀딩스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형 수주 비율이라던가 앞으로의 성장세에 이제 좀 베팅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사실상 성장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삼성을 보고 따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TSMC, VCA 밴더에 지금 속해 있었고 8개 중에 한 개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메인이 난 될 거야라고 나왔던 이제 기업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뭔가가 조금 나와줘야만 AD테크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장 있고 AD테크의 성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당연히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파운드리 업황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부진한 실적이 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이 좀 주력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어렵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줘 준다라고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SMC와의 그 15년 파트너십을 이제 버리고 삼성전자로 이제 옮겨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좀 어떻게 평가하실지 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가온칩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궁금하고 앞으로 AD 테크놀로지에 좀 주목해볼 만한 미래의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장님? 사실 이제 두 회사를 견주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뭐 비슷한 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반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 사활을 걸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관심을 받아왔던 종목이고요. 그로 인해서 꾸준한 성장을 좀 지속을 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매출 성장은 했지만 이익 성장도 동반되지 않았고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년 동안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두 회사를 가온칩스와 AD테크놀로지 경쟁 상대로 지금은 본다라기보다는 향후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얼마만큼 궤도에 올라서서 그리고 두 회사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관련 붐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삼성전자 수주설도 있고요. 퀄컴의 3나노 공정 수주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가속화에 따라서 두 회사 모두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동반 성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AD 테크놀로지가 가온칩스보다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차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에 좀 변동성이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 좀 차트 보시면 말씀드리면 요 구간이 하락 추세대를 만들고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라든지 기대 이하의 성장을 나오면서 쭉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좋지 않았기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는 그 부분들을 싹 바꾸듯이 이제는 상승 추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향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하락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이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 이 부분을 지지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정고점을 넘어서 3만 원, 4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3만 원 정도 선을 먼저 보시는데 좀 장기적으로도 이제 4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양자암호 관련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국내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의 활용이 가능한 새 양자 상태를 발견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양자암호화의 표준 3종의 초안 발표까지 좀 더해졌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뭐 신물질 테마 광풍으로 초전도체가 있었고 맥신이 있었습니다. 뭐 상용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실체가 좀 뚜렷한 분야다라고 볼 수 있을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전공자가 아니고 제가 이해한 부분들까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가 1과 0의 이 두 가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00, 11, 01 뭐 이렇게 숫자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붙게 되면서 좀 더 빠르게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반도체 공정도 더 미세화가 돼야 되고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양자 터널링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이 더 미세화지고 얇아지게 되면 전자가 회로의 손폭을 통과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면서 전력 손실도 많게 되고 소비 전력이 증가하면서 뭐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지만 양자 물질이 개발이 되면 그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초전도체로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전력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해소가 되고 양자 컴퓨터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나오는 물질은 초전도체 외에 다른 어떤 양자 물질들을 개발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IBM의 주도로 양자 컴퓨터의 효용성이 좀 입증이 된 상태고 뭐 수십 년의 기술 개발 때 양자 컴퓨터 기술이 이제는 끝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 박사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다른 3명의 학자들은 그 부분을 또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대치가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주식이 움직이고 관련 종목이 들썩이는 부분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고 아직은 기술이 개발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시기상조입니다. 당장에 양자 물질도 또 초저온에서 발현되는 거를 상온에서 만들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초전도체 얘기 나왔을 때랑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내동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양자암호에서 맥신에서 뭐 초전도체에서 다시 또 양자암호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의 종목을 한번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엑스게이트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지금 하나의 고사인만 들어왔어요. 드림 시큐리티에만 장시영 차장께서 이제 고사인을 주셨고 나머지는 지금 다 스탑이 켜졌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부터 보겠습니다. 디지털 보안 전문 기업이고 현재 과기부가 지원을 하는 신기술 적용 융합 서비스의 보안 강화 시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5일선이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시영 차장께서는 고 사인을 주셨거든요. 우선 스탑 사인 주신 홍기진 파트너 의견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양자에 대한 테마에는 조금 경계하자라는 의미이실지. 테마성에 대한 어떤 변동성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고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스탑 사인을 드렸다고 해서 동사 같은 경우 너무 나쁘게 보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보안 쪽에서는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이 가장 좀 잘 나올 수 있는 잘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초전도체 테마나 맥신 테마라든지 아니면 오염수 테마도 마찬가지겠지만 변동성이 엄청나게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추세가 저는 조금 더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뉴스들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약간 어떤 비는 조금 피하고 모양이 좀 만들어졌을 때 흐름을 다시 보는 게 좀 적합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탑 사인이 지금 좀 드리긴 하지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우수하지만 지금의 변동성에 굳이 휩쓸리지 말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장시영 차장께서 이제 고 사인 주셨는데 뭐 이 종목이 좋다라는 이유이실까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경계하셔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보안 관련된 사업에 영위를 하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 서비스 시장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IoT 관련해서 현대차와 함께 뭐 인증 시스템 관련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키 관련된 시스템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뭐 PKI 솔루션이라 해서 MS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뭐 PKI 솔루션 같은 것도 개발을 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2천억이 되지 않는데 300억 매출을 하던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2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을 253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동의 변동성이 양자 컴퓨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잘 담아 놓으시면 오히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우상향을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가 2017년부터 양자암호의 전담 연구 조직을 신설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양자암호 암호 인증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양자암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고 보세요, 파트너님. 정부기관에서 사실상 지금 시범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지금 키사,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이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지금 주관하는 현재 지금 보안 강화, 그러니까 신기술 적용 융합 서비스 보안 강화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양자를 이용해서 좀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정부 주도 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기술력의 기반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2022년 7월달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지금 암호 및 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드림 시큐리티의 양자 암호 키 관리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좀 뉴스에 나오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실체는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산업이 커졌을 때는 선점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기술력도 있고 실체도 있고 실적도 있고 그리고 장시영 차장님께서는 이 두 종목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고사인만 지금 주신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드림 시큐리티가 올해 들어서는 좀 굉장히 긴 박스권을 형성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변동폭이 있더라도 좀 홀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하락이 멈춘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하락이 멈춘 상태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의미심장하게 좀 붙었다라는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공방이 좀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 변동성 뒤에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된 이벤트 뒤에 혹시라도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또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와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박스를 뚫고 안정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낼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엑스게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 양자암호 재료가 다시 뜨면서 지금 5일선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드림 시큐리티보다 훨씬 더 이제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두 분 다 스탑 사인 주셨습니다. 자, 홍기진 파트너께 먼저 경계에 쌓인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테마성의 흐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지면 기존에 강했던 테마가 하나 둘씩 매물이 확대되면서 좀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뭐 실체가 없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VPN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특화된 기업이고 최대 주주가 이제 가비아 쪽이고 KINX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우량하게 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다만 주가가 너무 좀 탄력적인 흐름이고 메인 사업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종목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양자암호 시장에서 엑스게이트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 성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차장님? 일단은 뭐 양자 관련된 사업 부분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는 건 아니고 뭐 사실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본업의 사업 속도가 뭐 사이버 범죄라든지 사이버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안 시장도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의 본업이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드림 시큐리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드림 시큐리티가 1,800억, 이 회사가 1,600억인데 매출과 영업이익 차이는 굉장히 좀 크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서 어느 종목이 더 괜찮은지는 네.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좀 보면은 6월 고점에 이제 팔지 못하고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번에 조금 뭐 털어볼까, 이번에 좀 매도할 수 있을까, 익절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스탑 사인 주셨으니까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전략 어떻게 짜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에 한번 저항 자리에서 좀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고가가 나기 직전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은 모습이고 오늘도 20% 넘게 올랐다가 윗골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술적으로 좋은 어떤 차트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래도 또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지지력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지지력이 어디 선에서 좀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데 짧게 보면 5,900원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 목표치는 뭐 7,000원짜리긴 하지만 그 다음이 지금 현재로서는 4,400원 라인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차적인 지지선이 깨졌을 때는 4,400원. 그러니까 결국 21선보다 약간 윗자리 이 자리가 좀 지지가 좀 돼야만 다시 신고가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더 확인은 필요하겠지만요.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다라는 건 유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가온칩스와 AD테크놀로지, 드림시큐리티 그리고 엑스게이트까지 네 종목 살펴드렸고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주요 종목 등락률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오르는 것은 유니캠입니다. 9.8% 상승하면서 2,3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신흥도 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주들이 강했는데 시간외에서도 4.3% 상승한 동성제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시간외에서도 상승을 이어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트 아시아홀딩스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9.8% 상승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으로 2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영업이익이 19,000% 상승을 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서울리거도 7.2% 상승, MFM 코리아도 6.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입니다.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가 4.6% 하락하고 있습니다. 7,52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도 2.4% 하락, 현대건설 우선주도 2.9% 하락하면서 54,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축재재 제작업체죠. 벽산이 1.8% 하락하면서 3,43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하락률 상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원준이 가장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3.1% 하락하면서 21,8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죠.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줬던 아스트가 오늘 19%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 시간에서는 3%가량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원이 2.3% 하락, 꿈비가 1.8% 하락,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현재 1.9%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는데요. 모멘텀과 거래량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에서도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 엠로, 홍희진 파트너 휴비츠, 그리고 장시영 차장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엠로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엠로의 라이징 포인트는 통합 공급망 관리 플랫폼의 런칭에 예정에 있고요. 이 부분이 런칭이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앞단의 시장도 크다 보니까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이제 조금 넓혀 나가면서 올해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얼마나 좀 성장세를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종목이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엠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던 부분은 삼성 SDS의 투자 그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는 이루어진 상황이고 2025년 기준으로 뭐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지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지금 앞두고 있는 하나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는 그 3사가 이 SCM 시장을 이제는 개척을 할 수 있다는 구조고요. 전체적인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대비해서 한 50배가 더 큰 규모입니다. 한 25조 원의 시장 타겟인데 우리나라에서 엠노, 그다음에 오나인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S 이 3사가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게 연말의 예정인데 시기가 앞당겨져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그 25조 원의 시장 타겟으로 해서 점유율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매출 인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수익 인식 그러면서 주가는 레벨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가 결론은 뭐냐? 각 기업별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 크리티컬한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은 이제 3사가 SCM 시장에서 그 타겟하는 그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주가의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파일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밸류를 하는 단계는 뭐 구간별로 정해지는 거죠. 그 부분을 네. 지켜보자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SCM의 이제 글로벌적인 시장이 지금 50조 원이고 이제 3사가 협력을 해서 이제 선점을 하는데 얼마나 좀 그 파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주가 전략은 좀 어떻게 짜보고 계세요?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지금 그 공급망 관리 플랫폼에서 통합 솔루션은 없다 보니까 파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긍정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는 이렇게 턴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격을 좁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가 기준, 그 다음에 뭐 8만 원 선 이 기준까지는 계속 매수 대응이 가능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10만 원이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는 단계에서 뭐 15만 원, 20만 원 단계로 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손절가는 6만 원. 이 가격은 큰 의미 없는 가격입니다. 손절을 생각하기보다 가격대, 타이밍에서는 매수 대응에 대한 시각을 열어둡니다. 8만 원 아래 선부터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홍혜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휴비츠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포인트 볼까요? 자, 저평가되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헬스케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세 종목이 다 제약바이오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오늘도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어떤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좀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휴비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안과와 연관된, 그러니까 지금 안경점이나 아니면 안과와 연관돼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검안기 있고요, 안과 진단기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막막 단층 진단기라는 게 이게 OTC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OTC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요즘 가파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개발이 됐고 그때 이제 50억 정도 매출이 나왔던 게 2022년 지금 현재로서는 한 164억 정도 지금 매출이 좀 달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과 출시 5년 만에 매출액이 이제 3배 이상 급증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도 2021년도 22%에서 지금 현재 한 36%까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OTC 장비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안저 검사가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휴비치의 어떤 캐시카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떤 성장성, 지금 구강 스캐너에 대한 어떤 4분기 출시 기대감, 그다음에 지금 상해, 그러니까 휴비치 상해 쪽에 대한 어떤 적자가 이제는 BP에 좀 달성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손실이 안 볼 수 있을 상황이 됐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주가 상승 탄력이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예전에는 어떤 기대감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성장 모멘텀이 가세가 됐을 때
주가 탄력이 좀 좋은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휴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조금 양호한 실적이 좀 달성 중인데 2분기에 영업이익이 65억이 좀 달성이 됐습니다. 이건 사상 최대치고요. 근데 이제 올해 2분기도 사상 최대치 분기 실적이 좀 달성이 됐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도 230억 정도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모멘텀이 좀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기대감 요인이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이렇게 뭐 보여준다고 하면은 주식의 이 가격은 어디까지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보면 차트적으로 많이 올랐으면 이거 조금 비싼 거 아닌가요라고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실적이 지금 한 190억 정도 지금 달성이 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이 231억 정도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현재 지금 PR 기준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지 않고요. 12개월 포워드 PR이 16배 정도로 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는 위에 있는 게 다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실적이 좀 기반으로 갖춰진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한 단계 레벨업, 특히나 월봉상으로서는 신고가 2013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고 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번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3만 원 휴비치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장시영 사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일단 탄탄한 실적과 기재되는 성장 가시성이라는 제목으로 라이징 포인트를 좀 뽑아봤고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대략 한 80% 가깝게 상회를 했는데 공정률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이 화공 쪽의 어떤 대형 프로젝트의 어떤 수익성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 그룹사 공사 실적이 과석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 일부 화공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예정 원가율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산이익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1,000억 가까운 정산이익을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준공 현장에 대해서 정산이익이 1,000억 정도 발생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주했던 공사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좋거나 아니면 양질의 수주였다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어떤 수주 물량들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수주도 3건이 있고요. 뭐 암모니아 관련된 수주도 4건 등이 있는데 이게 실적에 어떤 미치는 영향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으로도 충분히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수주는 1조 7천억 정도를 했었는데 네. 전체적인 수주 잔고는 한 17조 3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수소 관련이라든지 다른 신재생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단으로 더 열려지는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매수 가격 자체는 한 34,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했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눌림목이 한 34,000원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 4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61선을 만약에 지지하지 못한다면 32,000원 정도에서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성홍 이사의 엠로와 홍희진 파트너 휴비츠, 그리고 장시영 차장의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우넷 파트너,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 거래소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시간의 특징주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5위는 MDS 테크입니다. MDS 테크는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정규장에서는 7%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는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는 웰바이오텍입니다. 웰바이오텍은 2차 전지 필수제인 리튬 사업을 최근에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외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9% 상승했는데 시간에서도 1.3%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라온시큐어입니다.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보안 인증 기업으로 정규장에서 6%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시간에서는 2.2% 상승한 2,725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볼까요? 2위는 랩지노믹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 업체로 오늘 정규장에서 의료주들이 움직이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시간외에서는 5.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유니캠입니다. 유니캡은 핸드백이나 자동차 시트에 필요한 피혁 원단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유니캡은 최근 햇발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7.9% 상승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2위에 랭크된 랩지노믹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분자 진단 전문 기업으로 최근 자회사가 AI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의료 서비스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규장 6%대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형성하면서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시장에서 오늘 그 AI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뷰노가 신고가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게 NDR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AI 의료단은 자금의 소요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에 이슈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실제 흑자 전환 시점 그 두 부분이 포인트인데 자금 조달은 없다라는 점을 NDR을 통해서 내비쳤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흑자 전환 시점, 그다음에 비급여 부분에 해당 같은 경우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뷰노는 신고가가 났고 JLK, 그다음에 루닛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서 이게 암을 타겟으로 하는 AI 진단 이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오늘 시간외로 함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순수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의 회사와 그다음에 자회사에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의 모멘텀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 AI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더 조정이 클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결론은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오늘 시간내에서 시간에 종가 고가로 형성이 된다면 내일 갭 상승의 가능성은 높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 2위에 랭크된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3위에 랭크된 라운시큐어도 보겠습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업체로 사이버 보안 시장 확대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지금 정부의 국무회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부분도 나왔었고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부분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에 투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챗 GPT, AI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보안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 복합적인 영향이 오늘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중에 상한가를 도달한 종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내일 갭 상승을 했다가 차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후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하락이 깊을 수 있겠고요. 오늘 시간 외를 보자면 라운시큐어 외에 나머지 종목들,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간 종목 외에는 시간 내로 약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칫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외 같은 경우는 좀 관망세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STX도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기록했죠. 이런 인적 분할 모멘텀이 어디까지 주가를 이끌어줄까요?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긴 합니다. 우리가 무상증자를 단행했을 때 주가가 강했던 요인이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인적 분할 이슈가 주가의 강세를 나타내는 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사업회사 부분, 그다음에 그 지주회사 부분의 분할이 있을 거고 아니면 사업회사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STX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원 정도 상승을 해 있는데 한 1조 원 이상에서는 부담 요인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적 분할 이슈도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한 분할 비율 그런 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자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목별 베스트 전략자들이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증화권 증시 강세입니다. 전일에도 외국인의 매도 확대에 정강 후약 장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의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20% 상승 마감했고요. 선전은 1.85% 상승 마감, 또 홍콩 항생은 2.19%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수출 통제 정보 교환을 시작하고 무역 문제를 다룰 새 실무 그룹을 만들기로 한 건데요. 또 높은 관세와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다는 뉴스 나옵니다. 연내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는 최근 상황, 중국 증시는 상승세입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닥스 지수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반응하면서 중국 관련 업종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도 독일은 0.61% 상승하며 출발합니다. 이어서 프랑스 깍그 지수 현재 0.64% 상승하며 시작합니다. 이 프랑스에서도 9월부터 프랑스판 IRA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해 프랑스에서 16,000대의 전기차를 팔았던 현대기아차. 이 법안에 대해 한국무역협회가 프랑스 정부에 우려스러운 의견을 전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법안은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권미정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